안녕하세요. 오늘 캐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한 기초식을 유도해보고 이 기초식의 유도 과정을 통해서 캐패시터, 인덕터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패시터, 인덕터는 굉장히 회로에서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 캐패시터에 대한 그런 식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로에서 캐패시터를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그래서 캐패시터의 목적은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이쪽에 있는 전하를 충전하는 것인데, 흔히 물리 시간에는 그냥 Q는 CV다 이렇게 놓고 캐패시터 값이랑 볼테이지 값을 주고 여기에 있는 전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는데, 저는 이 QCV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 식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은 회로를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전류와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캐패시터에서 이들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걸 저식 하나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전류가 무엇인지 아는데, 전류는 그냥 전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전하의 움직임,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Q에다가 그냥 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DT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다룰 때 캐패시터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이 C가 변하게 되면은 그럼 저희가 만약에 캐패시터를 샀는데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이 C가 감소하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는 C는 T에 대한 함수 나타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빼주게 되면은 C는 dV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먼저 이 dV dt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전압이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전압이 미분 가능한 게 뭔 뜻이냐면, 미분이 가능하면은 무조건 컨티니어스 하죠. 그래서 B를 T에 대한 함수 나타내면은 이 연속적인 함수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중요한 성질 알 수 있어요. 이게 연속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T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이 T보다 살짝 전에, 그러니까 0.00001초 전에 그 전압과 0.00001초 후에 전압은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희가 스위치를 그래서 4초일 때 닫는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저희가 스위치를 닫기 전과 닫기 후,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기 전이죠. 이때랑 B는 스위치를 닫고 난 직후 이 전압이 같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스위치를 열고 닫고 할 때 조건이 바뀌었을 때 이 캐패시터의 볼테이지가 서로 연속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초기 조건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볼테이지는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인 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만 알고 있으면은 또 부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커렌트를 아는데 볼테이지 구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얘를 전개하면은 이러한 꼴로 나오게 되어서, 얘를 시간에 따라 적분해주게 되면은 볼테이지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캐패시터를 공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식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전류하고 전압에 대한 그런 관계식을 알았으니까 이걸 통해 또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캐패시터의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전압을 많이 저장할 수 있냐겠죠? 그럼 전압을 얼마나 빨리 저장할 수 있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빨리 저장하냐는 일률로 계산이 되죠. 파워 정의가 원래 뭐냐면은 I 곱하기 V입니다. 그런데 I가 dV, dt고 이거는 B로 나타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하를 저장할 때 그걸 하나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전하를. 그래서 그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보여주려면은 이 P를 이 인류를 시간에 적분해주면은 저희가 캐패시터에 얼마나 많은 전하가 있는지, 전기 에너지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파워를 시간을 적분해주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V를 기술되면은 이 체인룰에 의해서 결국 당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 이 V를 D를 적분해주게 되면 이거는 간단하게 저희가 T0라고 T라고 했을 때 B를 적분해주게 되면 2분의 1 B제곱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캐패시터가 저장할 수 있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이 캐패시터 값과 그 캐패시터 걸리는 전압의 값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캐패시터에 대한 얘기를 전부 해봤으니 다음은 인덕터에 대한 그런 기초식을 유도해보고 얘에 대한 성질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는 회로에서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표현되고 하는데, 이 인덕터의 목적, 캐패시터는 전하를 저장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이 인덕터의 역할은 어떤 전류가 급격하게 들어왔을 때 이 전류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반대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전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게 인덕터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은 폭발 사고나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인덕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변화가 좀 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인덕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덕터를 다룰 때는 이 전기가 흐름으로써 자기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저희는 그 자기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크게 그걸 설명해 볼게요. 이게 코일이 있는데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쪽에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요. 저희가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 자기장의 이런 세기보다는 이쪽에 흐르는 총 자기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장선이 이 코일을 통과하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매그네틱 플럭스, 자속이라고 하죠. 자석이라고 합니다. 이 자석은 저희는 보통 파이로 많이 타는데, 일반 물리책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B라는 자기력에 의해서 파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일을 통과할 수 있는 단면적이 결국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 개수의 플럭스랑 이런 뭐라 그러죠? 루프의 개수가 비례한 생각해서 플럭스를 쓸 때 N파이를 써주게 됩니다. 자, 근데 저희는 회로 이론을 다룰 때 이 자석은 물론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자석은 일반 물리에 다루는 것이지, 회로 이론에서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압과 전류이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생기는 전압을 구하고 싶겠죠? 일반 물리에서 배웠듯이 B는 d∅dt입니다. 이건 패러데이 법칙이죠. 제가 이걸 지금 유도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B는 d∅dt인데, 인덕터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이 N∅라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란다가 틀렸는데, 이게 플럭스 링키지라는 거예요. 플럭스 링키지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이렇게 전류 흘러줌으로써 플럭스가 있는데 이쪽 플럭스와 이쪽 플럭스를 이어준다 해서 플럭스 링키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캐패시터 쓸 때 저희가 Q는 CU랑 이거 기초식이 있었잖아요. 인덕터에서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저 역할을 해주는 식이 링키지가 L,I와 같다는 것이 인덕터에 대한 기초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대입해주게 되면은, 패러다이 법칙일 때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죠?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패러다이 쓸 때 원래 이렇게 쓰는데, 지금 저희는 N과 파이를 합쳐서 란다라고 정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게 맞고요. 아까 제가 N을 빼먹은 것은 그거는 루프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쓴 패러다이 법칙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란다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결국 당같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L이 아까 캐패시터에서 저 전하량을 미분할 때 같이 L이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은 di dt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B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미분한 값과 이 인덕턴스라고 하죠. 이 값의 곱수를 나타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까 저희가 햇볕이 나타냈을 때 이런 식을 통해서 B가 연속적이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B는 L 곱하기 dIdt니까 인덕터의 경우는 전류가 미분 가능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인 함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아까 캐패시터를 설명할 때 똑같이 저희가 어떤 회로가 있고 거기에 제가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저 인덕터랑 그래. 인덕터 설명하는데. 그럼 얘를 처음에 열린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흐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스위치를 뭐 5초에 놨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IT의 값은 5초가 조금 전일 때, 즉 스위치를 닫기 직전일 때, 그때 I가 0으로 나오고, 뭐 T 5초 조금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닫혀있는 상태죠. 이때 왠지 전류가 왠지 흘러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흐르지 않아요. 얘랑 얘랑 이때 전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캐패시터 인덕터를 활용한 회로를 풀 때 이 성질과 캐패시터 전압차가 연속적이라는 성질과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연속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초기 조건을 구해주고 이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미유망 조식을 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덕터에 저장된 그 매그네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이거를 자기 포텐셜 에너지 자기 포텐셜 에너지의 양을 구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기력 포텐셜 에너지 알고 싶어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똑같이 인류를 구하고 인류를 시간으로 적분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B 곱하기 I입니다. 회로의 정의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Li 곱하기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겠네. 이게 L di dt 캐피럴 R을 쓸게요. 왜 R 썼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 자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인류를 시간으로 적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써주게 되면 di dt에서 마찬가지 dt로 적분하는데 체일웰에 의해서 이랑 얘랑 서로 캔슬이 되기 때문에 다음 갖게 되죠. 그래서 i를 di로 미분해주게 되면, 적분해주게 되면 시간을 이니셜 타임 t를 잡고 t로 잡게 되면 결국 li 제곱 t 마이너스 2분의 1 li 제곱 t형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인덕턴스의 값이 커질 때 그리고 저 인덕터에 더 많은 전류를 더 흘려줄 때 더 큰 그러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뭐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식을 외워서 해야겠지만 저는 이런 기초식을 통해서 다 유도를 해봤고요. 이 유도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회로 이론을 배우는 이유가 단지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캐패시터와 인덕터를 사용할 때 왜 굳이 이걸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떠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을지를 디자인하는 것이 회로 이론을 배우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지 암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저희는 수학적으로 다 유도를 해봐서 수학적으로 식을 다 유도해서 왜 캐패시터에 있는 전압은 왜 연속적이고 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